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에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사에 관한 꿈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사 지내는 꿈은 어떤 소원의 성취, 권력가나 기관이나 단체에 청원하는 일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민속적으로 제사 지내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을 기리는 것도 있지만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어떠한 소원이나 하고자 하는 바를 간절하게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꿈은 상징적으로 어떠한 자신의 소원의 성취, 기관이나 단체에 청원하는 일을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이때 잘 차려놓고 할수록 좋은 꿈이 되겠습니다. 문상 가는 꿈으로 복권에 당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거나 문상 가거나 시체에 절하는 꿈이 좋습니다. 저도 20-30년 전에 꿈에 아버님을 따라서 어디 문상 같은 데를 갔는데 그 재단에 이렇게 관이 놓여 있고 그 왜 2번 절하지 않습니까? 절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재단에서 이렇게 핏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이렇게 피하고 그러면은 또 그 상주가 싫어할까봐 이렇게 절을 2번 드리면서 이렇게 문상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제사상에 촛불이나 전등불이 밝혀져 있으면서 아주 음식이 잘 차려져 있는 꿈일수록 어떠한 청혼한 일이 성사되거나 칭찬을 받게 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술을 부어서 헌작하거나 절을 하는 꿈의 경우에 어떠한 그 기관이나 당국이 그 일을 잘 처리해 주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때에 엉엉 소리를 내어서 통곡하는 꿈은 널리 알리게 되는 상징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이러한 상제들은 어떠한 정신적, 물질적 자산 승계에 있어서 권리가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상주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이 경우에 신옷을 입거나 베옷을 입고 또 굴건 등 제대로 된 상주 복장을 한 상태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시신 앞에 이렇게 절을 하고 이런 꿈이 좋겠습니다. 저도 2005년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아들 3형제인데 장남인 저는 그때 이렇게 베옷 입고 물건 쓰고 이렇게 상을 치렀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 양복에 이렇게 군대 당직사관처럼 뭐 2줄 여기만 이렇게 차고 있는데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뭐 그러한 복장이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꿈의 상징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상주 복장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제사에 관한 꿈의 몽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상제 중에서 자신이 맞상제라고 생각한 꿈이다. 유산이나 이권의 분배에 있어서 제1의 권리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사업의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일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상이 와서 재물을 먹는 것을 보는 꿈이다. 소망하는 일이 당국에 의해서 성사되며 조상으로 상징된 사람이 어떠한 소망하는 일을 맡아서 심사하고 성사시켜 주겠습니다. 세 번째, 제사 지내며 충문을 잇는 꿈이다.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감화를 주게 되거나 광고 또는 선전 등을 널리 알리고 공표하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제를 지내는 꿈이다. 보통 이렇게 시간에 집단으로 제사를 올리는데요. 어떤 권력기관이나 단체에 집단적인 건의나 청원을 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성묘를 하는 꿈 좋습니다. 어떠한 절대기관이나 누군가에게 청원할 일이 생기고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무덤이 파헤쳐 있는 꿈 이런 경우에는 안 좋습니다. 또 산소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 남은 음식을 갖다가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에 안 좋습니다. 사례에 산소에 있는 음식을 집에 가져온 꿈을 꾸고
병을 앓고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제사상이 잘 차려져 있으면 부탁한 일이 성사되거나 칭찬을 받게 된다. 제사상에 술을 부어서 헌작하게 되면 어떠한 당국이 반드시 그 일을 처리하게 된다. 제가 며칠 전에 합격의 꿈, 불합격의 꿈 이런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불합격한 사례에 꿈속에서 밤을 주워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드려서 자신도 선생님한테 드렸더니 선생님이 아이 네 밤은 다음에 먹을게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꿈을 꾼 학생이 불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 술잔을 갖다가 올려야지 뭐 올리려고 하는데 뭐 술잔이 깨졌다 그러면 뭐 속된 말로 날 샌 거죠. 제사상의 술잔에 첨작하면 부탁한 일의 성취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된다. 어떠한 일의 성취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좀 강요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일이 한 번에 안 되고 어떠한 일의 성취를 위해서 추가적인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제사상에 술잔을 내려서 퇴주하면 부탁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취소가 된다 하겠습니다. 자, 실증 사례로 어떤 분이 제사를 지내는 꿈을 아주 유난히 많이 꿨답니다. 그 해에. 그래서 이러한 제사를 많이 지내는 꿈을 꿔서 그런지 올해 11월에 시아버지가 12월에는 시할머니가 차례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꿈이 좀 사실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사상이 차려진 꿈이다. 제물의 여부에 따라 달리 실현되고 있습니다. 꿈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근데 이 제사상이 높았다는 거죠. 양쪽에서 아주머니가 각기 한 사람씩 백설기 떡과 피 묻은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백설기 떡은 이렇게 제사상에 잘 올라가는데 피 묻은 돼지고기는 제사상에 올려놓을 때마다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물을 바칠 때 돼지고기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이제 한 12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백설기가 올라가는 거는 어떠한 글을 갖다가 계속 쓰는데 돼지고기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좀 재물적인 이익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써서 이름은 계속 알려지지만 어떠한 재물적인 이익이 크게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지해 주는 꿈이 아닌가 이렇게 조용헌의 팔자기행의 미래를 보는 꿈에서 인용해 살펴봤습니다. 자, 한편 공자님의 그 태몽이 양령지전이라고 그래서 두 기둥 사이에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러한 태몽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참 어찌 보면 태몽이 참 신비한데요. 공자님이 이러한 예라든지 제사 지내는 것과 좀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또 신기하게도 공자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전날 밤에 두 기둥 사이에서 전을 하는 꿈을 꿨다. 제사 지내는 꿈을 꿨으니까 나는 아마도 곧 죽을 것이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태어날 때 태몽이 두 기둥 사이에서 제사 지내는 꿈이었는데 죽을 때도 또 그런 양 기둥 사이에서 제사 지내는 꿈을 꾸고 자신의 운명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태몽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어떤 분의 태몽에 그 산에 커다란 그 바위를 보는 태몽을 꿨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한 20여 년 지나서인가요? 그 꿈에 바위가 쩍 갈라지는 이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갖다가 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로 볼 때 태몽표상에서 사물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필통을 받는 태몽 꿈을 꿨다. 그러한 태몽으로 태어났는데 뭐 20년 30년 지나서 다시 꿈에 그러한 필통이 뭐 부서지거나 깨지는 꿈을 꿨을 경우에 그 태몽으로 태어난 아이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민속의 제사와 관련된 옛날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새우젓을 지고서 이곳저곳으로 팔려다녔죠. 그러다가 어떤 부잣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을 맞이하는 뭐 이런 사랑채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도록 이제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잠을 자는데 꿈에 하얀 그 소복 입은 여인이 사랑채 옆에 그 문을 갖다가 열고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어나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재워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가가지고 어젯밤에 소복한 부인이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혹시 부인이 계시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사실은 어젯밤이 그 아내의 제삿날이었다는 거죠. 뭐 이러한 좀 신령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제사하니까 요즘 사람의 사례가 생각나는데요. 꿈에 이제 큰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꿈에 그 큰아버님이 좀 무서운 얼굴로 막 이렇게 하면서 꿈에 막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피하려고 막 도망가고 아주 이렇게 큰아버지 귀신에게 쫓기는 꿈을 꾼 거죠. 아주 땀이 막 흥건하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요? 이렇게 큰 집에 갔더니 아 자네 어제 제사인데 왜 안 왔나? 이러더라는 거죠. 우리 과학적으로는 이러한 뭐 영령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민속이나 여러 이야기 속에는 이러한 영령과의 어떠한 교감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또 옛날 얘기 중에 하나 어떤 부부가 이제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이제 평범한 평민의 부부가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갖다 키워서 한 7, 8살 됐을 적에 그 고을에 사또의 행차인지 뭐 감사의 행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들이 그걸 보고 나도 커서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양반의 자식이 아니니까 과거 시험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얘야 너는 그런 과거 시험을 갖다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런 사또나 감사가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서부터 밥도 안 먹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아들이 죽은 날에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 영혼 전생설화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한편 그 서울에 어느 그 대감집에서 한 그 도령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도령이 열심히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제 사또인지 뭐 감사 이런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되죠. 이러한 높은 벼슬에 올랐는데 언제부턴가 꿈에 이렇게 자신이 어디가 가면은 이러한 그 노 부부가 자신을 갖다가 마치 아들처럼 이렇게 맞아들여서 아주 이렇게 음식을 갖다가 잘 이렇게 차려주고 접대를 해주는 이런 꿈을 꿉니다. 근데 이게 일정하게 매 어떤 그때쯤 되면은 그런 꿈을 갖다가 꾸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느 뭐 제사밥이라도 얻어먹고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평양이든 뭐 영변의 사또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이제 자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바로 그때쯤이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산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니까 이 길이 자기가 해마다 보는 그 꿈에 본 길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꿈에서 본 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초가집 문 앞에 당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노 부부가 그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쩐 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느냐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어린 아들이 일찍 죽어서 이렇게 해마다 제사를 지내온다. 알고 봤더니 자신이 태어난 해가 그 노부부의 아들이 죽은 해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생의 부모님이라고 그 사또가 잘 보살펴 드렸다는 거죠. 그 노부부가 말하기를
아이가 그 사또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더니 이렇게 양반집에 태어나서 사또가 돼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이 사또는 전생의 부모를 만난 거죠. 뭐 그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애 박사 꿈의 몽에서 꿈에 대한 모든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부탁드립니다.